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신 인사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 끝에 나올 당정의 수습 방향은 과연 무엇일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쉬우시겠어요. 아쉬운 게 아니라 예. 유행가 가사 중에 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 아주 쓰고 씁니다. 예. 사실은 이상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적을 바꾸고 출마하신 거는 그게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정치적 결단을 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제 낙선을 하시고 당도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실 이번에 저 이상민 의원 당선되시고 당도 이겼으면은 국회의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세요. 육선일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예. 말짱 도루묵이 되고. 예. 아니는 뭐 정치는 뭐 끝났다고 예. 해도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의원님, 네. 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캠페인 하시면서. 딱 민심이 등을 돌린 느낌이었어요. 특히 저희 지역은 과학기술 예. 연구단지가 그렇죠. 집적에 있는 그 과학기술인들이 이게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올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때문에 예. 또 그 아주 그 이권 카르텔 또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입틀어 막는 예. 사태가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그 아주 오만불손 예. 그 고집불통 예. 그런 그 과거에 그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도 못지 않다라고 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컸다. 그거를 예.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저도 사실은 예. 선거 중에는 예. 뭐 그게 대충 이렇게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고 불만이고 반감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예. 이 정도 심할 줄은까지는 잘 감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잘 해서 예. 제 개인기도 포함해서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예. 이렇게 막연한 낙관을 좀 했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물과 이슈를 가지고 구도를 뛰어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후보도 책임이 있죠. 예, 뭐 저 정작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 책임을 뭐 피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그러나 측면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뭐 좀 불편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예. 국민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그 반감이 등을 돌린 상태였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은 참패를 했고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수습하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입장 어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사과 얘기는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반성의 표시를 했다. 이게 이제 그 참모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형태는 어떻게 자체가 보세요? 그거 자체가 좀 너무 희화적이잖아요. 아니 공개 회의에서 안 했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만약에 그 말이 있었어도 그 말은 참모가 얘기를 하면 더 우스운꼴 안 해요 대통령이? 그러면 오히려 또 따로는 절차를 정중한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갖춰서 국민들께 그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있어야지. 예. 공개 그 모두 발언에서는 없었는데 비공개에서는 참모들한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걸 웃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기가 막힌 상황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번에 총선이 이렇게 돼서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졌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사실은 4월 10일 총선 결과 나왔은 다음 날 예. 4월 11일 날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 뭐 비슷한 말씀을 있었잖아요. 총선 결과를 뭐 겸허히 수용했다든가 이런 말씀은 4월 11일 날 대통령이 했어야죠. 직접 국민들께. 총선 국무회의 모두 발언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총선 다음 날 그러면요. 바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예. 지금 총리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니 뭐 대통령 총리 예. 인선도 사실은
그 주 예. 토요일 일요일 날 마무리 뭐 할 거다 추천할 거다라고 예.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끌어서 이번 주까지 왔고 이번 주도 결말이 안 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이 되죠. 그럼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자 했고 예. 방향도 옳은 것 같았는데 예. 아마 내가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제가 미뤄 짐작하면 예. 정말 억울하다. 국민들이 잘 안 알아주시는 것 같다. 예. 뭐 체감을 하는 효과를 못 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은 있으셨는데 예. 그것보다는 체감하는 효과를 안 낼 수도 있고 뭐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체감하는 효과를 금방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보다는 방향도 옳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잘 못 알아준 것 같다. 억울함의 토로인 것 같은데 그건 일단은 저 의원님의 추정입니다. 예, 제 추정이죠. 근데 억울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 결론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무한져야 되는 건 정치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요.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내각 총괄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게 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가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인데 왜 총리가 즉 사과를 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자꾸 그렇게 되면 예. 별로 효과도 없고 괜히 이렇게 집적 저렇게 집적 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그게 국민들 약 올리는 거죠. 오히려 딱 회초리 들었을 때 정작 본인이 사과할 일이 많잖아요. 최상병 건도 뭔가 석연치 않게 돼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해야 되고 예. 또 뭐 불필요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빽건도 예. 사과를 했어야 되고 이미 예. 그게 자꾸 질질 끄니까 이게 누적돼서 큰 화로 자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도 언급하셨던 거 잠깐 또 다 짚어보죠. 총선이 참패로 끝나고 그 주에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총리 인선이 끝났어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한마평만 무성하고 오래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물론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인사는 뭐 고심하는 뭐 게 이렇게 맞죠. 하자니 또 저런 말이 나오고 저렇게 예. 하자니 이런 말 나오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네. 그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도 대통령이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일부 야권에 있었던 인물 중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 해볼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건 패착이라고 봐요. 자, 일단 그 얘기는 박영선 전 장관 총리 기용설 어제 네. 나왔던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비서실장 기용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야권하고 협의가 사전에 좀 있던지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돼서 특히 총리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예. 돼서 야권에 뭐 실질적인 추천을 받든가 예.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양해가 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그냥 떠보는 식이었다든가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예. 그러면 모양이 참 이상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의원님, 어제 이제 채널A 보도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관섭 비서실장도 이 검소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가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줬다. 정무라인 홍보라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을 그것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그런 내부 전열부터 좀 정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속된 말로 이관섭 실장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그렇죠.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예. 그 시스템도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주위의 참모들부터 예.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도록 아니 본인이 그 개통을 밟지 않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검토 정도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를 언론에 흘려나갈 정도면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굴까요? 제3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그룹 제3라인 일부 참모.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예. 그 핵심을 잘 몰라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보도가 되는 경위라든지 야당과의 어떤 협상 미리 사전 공유 문제 이런 절차적인 걸 빼고 그 실체적인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박영선 전 장관 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전 원장 비서실장 요거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과의 지금 협의라든지 상황이 그런 건 뭐 별로는 지금 하더라도. 그냥 평상시 같으면 예. 다 어떤 인물을 하시든 다 좋은 인물들이시죠. 예. 또 사람마다 장단점 다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지금은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이걸 돌파하려면 예. 야권과 결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 득세를 했던 민주당과 조국 신당과 같이 국정을 끌어가는 연정 수준의 것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 국민의 입맛에 맞게끔 저 요구에 맞게끔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냐 예. 그 수준 그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국민이 요구하는 수요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 취하고 있고 예. 야당과 그 수준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면 뭐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된 말로 뭐 비서실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리는 야당한테 먼저 추천을 좀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추천할까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또 이제 정략적으로 민주당의 그 스타일을 보면 예. 대체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왜냐하면 잘못하면 국정을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싶진 않겠죠.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서. 예. 국정에 이거는 뭐 완전히 독점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할 경우에는 공동 책임도 져야 되고 예. 여기에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예.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지금 사법적 처리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금방 꺼지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셈은 그럼에도 계속 불구하고 추천 요구는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야당이 안 받을 땐 안 받더라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진심으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예.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칭찬받을 정치 세력은 아니잖아요. 예. 당대표부터 결격 있고 문제점 있고 예. 그리고 또 끝내 아주 강성으로 나가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예. 그러니까 힘들겠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예.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국민을 믿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것을 끌려가지 말고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예. 최상병 이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 같은 것도 독소조항을 빼서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인가요? 한겨레신문 또 단독 보도 보니까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설 나왔고 그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신설하는 법률수석 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당사자 장제원 의원하고 이복현 원장은 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보도는 됐거든요. 요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참 윤석열 정부의 측근들은 네. 측근들 대통령 뜻인지 측근 뜻인지 모르지만 법률수석은 뭐예요? 아까 뭐 그냥 우리가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사실은 민정수석의 임무를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 하면 되지. 예. 그거 했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했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어요. 예.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건데 예. 그걸 이렇게 작은 거나 막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래요. 제2부속실 같은 것도 예. 빨리 대통령 만드는 부인에 게 대한 맞다? 관리를 한다면 빨리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예. 그냥 두는 것보다. 그럼 하면 될 걸. 그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그 온고집. 예. 그러면 좁쌀 정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당선된 인사들의 당선자 총회가 당에 있었고 일종의 낙선자 총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던데 금요일 날이요. 참석하실 거죠? 예.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낙선자 총회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뭐 저 말씀도 들어보고 예. 뭐 숫자가 많으니까 예. 저한테 발언 기회가 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진이시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늦게 합류하셔서 좀 더 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예.
정말 국민이 원하는 상식이 있거든요. 예. 뭐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상식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결하듯이 해소시켜주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을 텐데 예. 그걸 잘 못하고 또 해도 끌려가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예. 그러니까 해도 칭찬도 못 받고 이렇게 꼴밤 맞는 식이 돼버리 꼴밤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뭐 엄청난 그 꾸지람을 들었는데 예. 이래도 지금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몇 가지들 사유 있잖아요. 예. 책임을 신상필벌 잘못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이거는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어제 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 식사가 자리가 있었는데 한 반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참석했던 고동진 당선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 같았으면 진작에 TF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놨을 거다. 이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요 얘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 답은 알고 있죠. 예.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답은 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 최상병 건 예. 이거 실체 규명을 해야죠.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가 외압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예.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빨리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좀 죄송하지만 김건희 씨 뭐 김건희 여사 예. 뭐 무슨 백 사건도 예. 대통령 사과해야죠. 예. 엄연히 뭐 그게 함정으로 끌어들인 유인책이고 한 그건 있지만 그 잘못과 별도로 받은 건 잘못이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시중에는 대통령 부인이 인사나 정무에 개입을 한다. 이런 그게 낭설일 수도 있고 과장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소문이 막 떠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거는 그냥 저 이상민 의원의 청취자 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소문이 없도록 예. 대통령이 일절 이런 건 없도록 하겠고 예.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게끔 미연에 저 예방책을 예. 강구를 해야죠. 예,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총선 때 이슈가 됐던 거 야당의 공세로 삼았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